윤희주는 대학을 졸업한 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윤희주에겐 어려서부터 단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다. 바로 작가가 되는 것이다. 그 꿈을 붙잡기 위해 그녀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새로운 이야기를 찾기 위해 이모가 살고 있는 캐나다로 향했다. 캐나다 공항.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 윤희주에게 공항은 설렘보다 조금 더 큰 긴장으로 다가왔다. 캐리어를 끌고 한 걸음씩 나아가던 그녀는 출구 쪽에서 손을 흔드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희주야, 여기야, 여기. 이모, 희주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낯선 공간 속에서 익숙한 얼굴은 생각보다 더 큰 위로였다. 고생했지? 비행기 오래 타느라 힘들었겠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여기 공기 너무 좋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입국장에 문이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세계적인 배우 정우진이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공기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 인파 사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이승현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정우진의 오랜 친구였다. 우진아, 여기야, 빨리 와. 다른 배우들은 직원들이 움직였지만 정우진만큼은 달랐다.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그의 스케줄은 늘 승현이 직접 챙기고 있었다. 와, 사람 진짜 많네. 환한 미소를 지은 채 팬들에게 손을 흔들던 우진은 승현을 발견하자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일단 여기부터 우선 나가자. 차부터 타. 여기 오래 못 버틴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정우진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다. 와, 진짜 피곤하네. 방금까지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피로가 그의 얼굴을 덮었다. 너 스케줄 너무 잡는 거 아니야? 나 사람이지 기계 아니거든? 이번만 끝나면 쉬게 해줄게. 진짜 마지막이야. 맨날 마지막이라면서. 투덜거리던 우진은 결국 안대를 꺼내 눈을 가렸다. 일단 좀 자. 도착하면 깨울게. 곧 차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흐르기 시작했다. 잠든 우진을 힐끗 바라보던 승현은 태블릿을 꺼내 다시 스케줄을 확인했다.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 윤희주는 이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와, 이모 집 진짜 좋다. 일단 짐부터 풀어. 밥 금방 할게. 희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다. 이게 뭐지? 가방 안에는 그녀의 옷이 아닌 낯선 남자의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정장, 셔츠, 그리고 이름 모를 고급스러운 의상들까지. 이거 내 거 아닌데. 희주야, 왜 그래? 부엌에서 뛰어나온 이모가 놀란 눈으로 희주를 바라봤다. 이모, 어쩌지 가방이 바뀐 것 같아. 같은 시각 도시 한가운데 있는 고급 호텔.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우진의 짐을 정리하던 매니저의 손이 멈췄다. 이거 뭐야? 가방 안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여성용 원피스, 화장품, 그리고 작은 소품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급히 밖으로 나갔다. 호텔 복도 멀리서 이승현이 정우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표님, 저기 잠깐만요. 조용히 부르는 목소리, 승현은 눈치채고 우진을 향해 말을 건넨다. 너 잠깐 쉬고 있어. 금방 올게. 승현은 우진을 남겨두고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뭔데, 무슨 일이야? 대표님, 어쩌죠? 누군가와 가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여자 옷이 들어있어요. 공항에서 바뀐 것 같아요. 일단 공항에 전화해, 빨리. 승현의 표정이 굳었다. 직원은 서둘러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야, 무슨 일인데 다들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쉬어. 승현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말해봤자 더 피곤해질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희주 역시 급하게 공항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저기 가방이 바뀐 것 같아서요. 아, 고객님. 마침 반대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상대 측이 현재 바쁜 상황이라 죄송한데 고객님께서 직접 전달 장소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갈게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희주가 도착한 곳은 예상과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거대한 조명, 카메라,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곳은 바로 드라마 촬영 세트장이었다. 혹시 가방 바뀐 분 맞으세요? 아, 네. 직원은 빠르게 희주의 가방을 건네고 그녀가 들고 온 캐리어를 받았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희주는 가방을 확인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제 거예요. 캐리어를 받고 희주는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본다. 처음 보는 거대한 촬영장,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저기요. 잠깐만요. 뒤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네. 저요? 아까 가방을 받아간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저희 대표님이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자고 하셔서요. 얼떨결에 따라와 앉게 된 자리, 눈앞에는 단정한 정장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승현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하죠. 그때 문이 급하게 열렸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여주인공 송나정 씨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오늘 못 온다고 합니다. 어쩌죠? 오늘 촬영 못하면 스케줄 다 꼬입니다, 대표님. 그때 승연의 시선이 천천히 한 사람에게 향했다. 저기 죄송한데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희주는 당황한 채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연은 그녀를 천천히 바라봤다. 얼굴, 분위기, 체형까지. 초면에 이런 말 드려 죄송한데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와, 진짜 그럼 되겠네요. 오늘은 잠깐 찍는 거라 얼굴 안 나오게 멀리서 찍으면 됩니다. 진짜 간단해요. 희주는 거절하려던 순간 스텝이 재촉하며 희주를 일으켜 세우고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빨리 어서 서둘러야 돼요. 윤희주는 자신이 왜 이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른 채 송나정이 입기로 했던 의상을 걸치고 세트장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끝은 긴장으로 차가워져 있었다. 누구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정우진은 낯선 여자를 보자 미간을 살짝 좁혔다. 송나정 씨 차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대치하는 거야. 이분은 우리 도와주시는 거야. 멀리서만 찍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안녕하세요. 윤희주입니다. 우진은 자신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희주를 잠시 바라봤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보면 놀라거나 웃거나 말을 더듬었다. 그런데 희주는 달랐다.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희주 씨, 그냥 여기 서 계시면 됩니다. 우진 배우님이 가까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의 큐사인이 떨어지고 희주는 정우진 옆에 섰다. 다정한 연인처럼 보여야 하는 장면이었다. 액션 큐. 정우진은 능숙하게 희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희주는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만히 있어요. 금방 끝나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희주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컷. 좋습니다. 우진은 곧바로 손을 거두었다. 감독과 스태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림이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한 장면만 더 갑시다. 이번에도 얼굴 안 나오게 찍을 거예요. 그냥 서 계시면 우진 배우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 걱정 마세요. 희주는 거절할 틈도 없이 사람들에 의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이번에도 우진 배우님만 보고 계시면 돼요. 우진이 다시 희주 앞에 섰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다. 액션 큐. 우진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다. 희주는 빨리 끝나기만 바라며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본 우진의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그는 일부러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거의 입술이 닿을 듯한 거리였다. 컷. 오케이. 아주 좋았어. 희주가 눈을 뜬 순간 바로 앞에 있는 우진의 얼굴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우진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흔들리는 바람에 아주 짧게 희주의 입술에 우진의 입술이 닿고 말았다.
희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우진은 그런 희주를 보고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해요. 촬영은 무사히 끝났고 스태프들은 덕분에 살았다며 희주에게 연신 고마워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도 죄송한데 도움까지 받았네요.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경험했어요. 하지만 사실 희주는 조금 전 상황이 너무 민망해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큰 캐리어를 끌고 서둘러 세트장을 빠져나왔다. 낯선 길을 걷는 동안 희주는 자꾸만 우진과 입술이 닿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아니야, 사고였어. 그냥 사고. 그때 큰 차 한 대가 희주 앞에 멈춰섰고 희주는 놀라며 옆으로 비켜선다. 희주 씨 맞으시죠? 타세요. 저희 형이 타시랍니다. 어서요. 네? 아니, 저는 괜찮은데. 로드 매니저는 이미 희주의 캐리어를 들어 차에 싣고 있었다. 희주는 거절할 틈도 없이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정우진이 안대를 하고 누워 있었다. 대표님은 아직 현장에 일이 남아서요. 저희만 우선 호텔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가자.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희주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우진은 안대를 살짝 내렸다. 자신을 보고도 전혀 들뜨지 않던 여자, 그게 이상해 기억에 남았다. 형 아니었으면 저 가방 끌고 어떻게 왔겠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시끄럽다. 그만 가자. 우진은 다시 안대를 썼고 로드 매니저는 그런 우진을 보며 웃었다.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다. 희주는 이모와 이모 친구를 따라 선물을 사러 다녔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닌 세 사람은 저녁 무렵 유명한 와인바 앞에 도착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걱정 마. 나 여기 아는 사람 있어. 희주는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룸으로 안내받았다. 고급스러운 조명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낯선 분위기까지. 희주는 모든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여긴 와인도 유명하지만 음식이 진짜 맛있어. 내가 시킬 테니까 많이 먹어.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럴래? 나가서 왼쪽 끝에 있어. 희주야, 이모랑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화장실을 다녀온 희주는 룸의 위치를 헷갈리고 말았다. 비슷한 복도, 비슷한 문들, 기억을 더듬어 문 하나를 열었지만 그곳은 전혀 다른 방이었다. 죄송합니다. 방을 잘못. 왜 아가씨 혼자야? 몇 명 불렀는데. 희주가 나가려는 순간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동양 여자네. 일본, 중국, 한국. 저 여기 직원 아니에요. 이거 놓으세요.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 한 잔만 해. 거기 모든 남자들은 희주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희주는 억지로 소파에 앉혀졌고 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 억지로 입에 넣었다. 저 술 못 마셔요. 자자 빼지 말고 재미없게 왜 이래. 희주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조금 술을 넘겼다. 그리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옆 남자가 희주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왜 이래요? 하지 마세요. 남자를 뿌리치며 희주의 손이 남자의 뺨을 때렸다. 이 여자가 미쳤나 누굴 때려. 남자가 술잔을 던지고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당장 그 손 내려. 희주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정우진이었다. 지금 여기서 뭐해요? 아니 그보다 왜 여기 있어요? 희주의 눈에 억울한 눈물이 고였다. 우진을 보며 반가움보단 눈물이 먼저 흘렀다. 그게 방을 잘못 들어왔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여기 앉히고 술을. 우진의 얼굴이 굳어지며 주변을 둘러본다. 진짜 여기 직원 아니었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 그때 희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저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금만 마셔도. 이런 누가 먹였어? 아니, 우린 여기 아가씨인 줄 알고 재미있게 놀려고 조금. 재미 아니라 했다며? 우진의 낮은 목소리에 방 안의 남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곧 하나둘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다.
아무도 나가지 마. 그대로 있어. 한 놈도 나갔단 내가 가만 안 둔다. 우진은 희주를 안고 곧바로 이승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이 방으로 와. 잠시 뒤 다른 방에 있던 승현이 급히 들어왔다. 그는 희주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희주 씨가 왜 여기? 우선 여기 정리해. 난 이 사람 데리고 나갈게. 우진아, 희주 씨는 내가 데리고 나갈게. 너는? 여기 정리하라고. 우진은 힘들어있는 희주를 부축해 다른 룸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자, 여기 물 좀 마셔봐요. 괜찮아요? 희주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빠졌다. 우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술 해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병원 갑시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는 물을 계속 건넸고 희주가 답답함에 옷깃을 잡아당기며 아니,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져요. 우진은 걱정스레 쳐다보며 얼음을 가져와 희주의 목덜미에 조심스럽게 대주었다. 잠시 뒤 밖에서 희주를 찾는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곧 문이 열리고 이모와 이모 친구 그리고 이승현이 들어왔다. 희주야, 어머 얘 왜 이래? 이모는 희주의 얼굴을 보고 놀라 달려왔다. 너 술 마신 거야? 너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마셨어? 한 모금 정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안 마시려고 한 것 같고요. 아까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기 우진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방을 잘못 들어갔고 그쪽 사람들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어째 좋은 곳 데려온다고 왔는데 좋은 추억은 못된 것 같다. 그 말이 오가는 동안에도 우진의 시선은 희주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희주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여며주었다. 희주는 한참 뒤에야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현은 묘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윤희주의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들은 가끔씩 그녀의 마음을 건드리곤 했다. 희주는 아는 선배 윤정이 운영하는 작업실에서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아직 이름난 작가는 아니었지만 글을 쓰며 자신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어느 날 희주는 버스 옆면에 붙은 영화 광고를 보았다. 커다랗게 걸린 정우진의 얼굴, 그 순간 캐나다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촬영장에서 우연히 서 있던 순간 입술이 스쳤던 사고, 그리고 와인바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그의 얼굴까지 희주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웃었다. 윤정의 작업실 희주가 들어오는 걸 보고 웃으며 희주야, 이거 봐. 윤정은 봉투 하나를 흔들며 희주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게 뭔데요? 정우진 영화 시사회 티켓. 아는 선배가 보내줬어. 같이 가자. 아니 왜? 저랑 같이 가요. 남자친구랑 가요. 바쁘셔서 못 가신단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가. 그때 희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희주 씨 맞으시죠? 저 이승현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진이 영화 시사회가 있어요. 그때 도와주신 것도 있고 영화에 기여하신 분이니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개봉하면 가서 보면 되니 신경 쓰지 마세요. 티켓 문자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시사회 초대권이었다. 누군데, 그래? 지금 가자는 그 시사회 티켓을 또 보낸다네요. 누가? 그냥 아는 분이요. 어쨌든 가야겠네. 둘 중 좋은 자리로 앉자. 시사회장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 팬들, 초대받은 연예인들까지. 윤정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 이렇게 사람 많은 시사회 처음이야.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고 직원은 티켓을 확인하더니 희주의 표가 더 좋은 자리라며 앞쪽으로 안내했다. 뭐야, 누가 보낸 건데? 너 표가 훨씬 좋은데? 그 시각 대기실에서는 정우진과 송나정, 주요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진 씨, 그때 캐나다에서 나 대신 찍은 여자 누구였어? 나랑 체형 비슷한 사람을 쉽게 찾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찾았대? 송나정은 친근하게 말을 붙였지만 우진은 별다른 대답 없이 조용히 영화관 안쪽만 바라보았다. 형, 그때 도와준 윤희주 씨 있잖아요. 대표님이 티켓 보냈다던데 오늘 왔을까요?
우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의자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관객석을 향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희주는 객석에 정우진을 바라보았다. 우진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다 희주를 발견한 순간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도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주는 당황했다. 마치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와, 정우진, 진짜 멋있다. 희주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 희주 자신조차 그 장면 속 여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아름답게 찍혀 있었다. 배우와 작가로 다시 만나면 정말 좋겠지만 진짜 꿈이겠죠. 꿈은 무슨, 우리도 저런 예쁜 글 좀 써보자. 아니, 희주는 꼭 쓸 거야. 네. 꼭 쓰고 싶어요. 그렇게 희주는 영화관을 나섰다. 뒤늦게 승현은 희주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그는 할 수 없이 문자로 감사 인사를 남겼다. 우진 역시 눈빛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곧 다음 스케줄이 이어졌고 그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8년이 지났다. 정우진은 이전보다 더 큰 스타가 되어 있었고 주변 여자, 연예인들이 그에게 가까워지려 했지만 그는 늘 선을 그었다. 한편 윤희주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명 작가는 아니었다. 문예 공모에 당선된 뒤 그녀가 쓴 작품들은 줄줄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방송국에서는 그녀의 극본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해왔고 제작사들은 서로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윤이라는 필명으로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정은 작업실로 들어와 희주를 보며 또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이번엔 직접 만나자는데? 선배가 알아서 해주세요. 너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제가 알려지면 글쓰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선배가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제발 작품 안 나온다는 말만 하지 마. 그건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작품만 써주세요. 뒷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윤정은 투덜거리면서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 희주는 그런 윤정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한편 이승현은 쉬고 있는 정우진을 찾아왔다. 우진의 책상 위에는 대본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마침 잘 왔다. 아까 경모가 가져왔는데 이게 다 나한테 온 건 아니지? 정확히는 너한테 들어온 건 맞는데. 나 쉬는 중이라며. 그러니까 쉬면서 틈틈이 읽어. 내가 안 할 건 후배들이 보면 되니깐. 우진은 미소 짓고 있는 승현을 못마땅한 듯 쳐다보며 소파에 앉아 대본 몇 권을 대충 훑어보았다. 그러다 한 권에서 손이 멈췄다. 윤희? 요즘 잘 나가는 작가잖아. 이 작가 대본 받으려 다들 난리던데. 표지에는 작가 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승현은 급히 대본을 집어들며 그게 거기 있었네. 왜?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드라마야. 너 당분간 드라마 안 한다며. 그리고 지금 쉬는 중이잖아.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니 한번 읽어놔 볼게. 그럴래? 그럼 보고 은호 연기 좀 봐줘. 그쪽에서도 그렇고 은호가 가능성이 높아. 은호가 할 거야?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가능성이 높아. 윤희 작가 작품이잖아. 했다 하면 배우 뜨는 건 시간 문제라 다들 난리야. 근데 최종 결정은 작가가 한다더라. 작가 나이는? 얼굴은 봤어? 몰라, 아무도 못 봤을걸?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실히 몰라. 이름이 여성스럽고 글이 섬세하니 여자 아닐까 싶은 거지. 우진은 대본 표지를 다시 바라보며 첫 장을 넘기며 보기 시작한다. 네, 쉼 대표 김윤정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방송국 드라마국에서 일하는 선배 PD였다. 제가 작가님에게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요. 그래. 내가 나중에 밥 살게. 부탁 좀 하자. 전화를 끄는 윤정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언제부터 선배였다고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웃기네 진짜. 윤정은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지만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있었다. 자신의 후배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게 사실 누구보다 뿌듯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희주는 집에서 조용히 집필 중이었다. 벽에는 메모와 설정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수정된 대본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윤정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방송국 연락 리스트. 배우 후보, 제작사 미팅 요청. 희주는 노트북으로 배우들의 이전 작품을 다시 돌려봤다. 캐릭터와 어울리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우진은 여러 대본 사이에서 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대본을 다시 꺼냈다. 소파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보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본을 읽을수록 캐나다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낯선 도시의 공기, 세트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여자, 와인바에서 울먹이던 얼굴까지 우진은 쉬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우진은 윤희 작가의 이전 작품들까지 모두 찾아보느리 밤을 새운 날도 많았다. 며칠이 지나 사무실로 들어온 우진의 얼굴을 본 승현은 놀랐다. 야, 쉬는 사람이 왜 일할 때보다 얼굴이 더 안 좋아서 왔냐? 뭐 했길래 이렇게 망가졌어? 아무리 휴식기라도 몸은 유지해야지. 우진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았다. 이 대본 때문에. 우진은 윤희 작가 대본을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이게 왜? 하지만 오래 함께한 승현은 바로 눈치채며 묘한 미소를 짓는다. 마음에 들었나 보네. 밤새 작가 작품들 다 뒤졌냐? 우진은 피곤해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어쩌다 보니 다 보게 됐어. 아, 그리고 이번 작품 느낌 좋더라. 은호가 하면 배역과 잘 맞아 잘하겠어. 넌 생각 없고? 난 당분간 드라마 안 해. 꼭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생각은 해봐. 급한 거 아니니깐. 내가 대본 보고 작가 작품들 다 뒤져봤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뜻이잖아. 내가 널 모르냐?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고민해봐. 정우진이 한다고 하면 판 자체가 달라져. 승현의 눈빛이 아까와는 다르게 진지해졌다. 우진아, 너가 한다면 잘하면 우리가 제작권까지 가져올 수도 있어. 갑자기 왜 이리 진지해? 알았어. 생각은 해볼게. 늦은 밤 직원들까지 모두 퇴근한 뒤 윤정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희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까 낮에 김 감독님이 오셔서 정우진이 이번 작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대. 희주는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윤정과 대화에 집중한다. 에이, 그냥 소문이잖아요. 그런 대배우가 내 작품을 왜 해요? 그쪽 사무실로 대본 간 거 나도 알았는데 그쪽에 유명 배우가 많아서. 아닐 거예요. 지금 휴식 중인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그 배우 작품 고르는 거 매우 까다롭대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안 그래? 전화를 끊은 뒤 희주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정우진은 분명 쉬고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은 전혀 쉬고 있지 못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우진. 땀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대본만 맴돌고 있었다. 우진은 운동을 멈춘 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때 전화가 울린다. 지금 운동 중이지? 이번 주에 작품 주연 결정 난다더라. 할 생각 있으면 얼른 결정해. 시간 없다. 통화가 끝났고 우진은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왜 결정했냐? 진짜 생각 잘했다. 승현은 이미 웃고 있었다. 우진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승현은 이미 다 아는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다. 이제 내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까 넌 지금부터 대본이나 다시 봐.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우진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오래된 친구답게 승현은 그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었다. 다음 날 연예 뉴스에는 한 기사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정우진, 윤희 작가 신작 출연 확정. 정우진의 윤희 작가면 무조건 터진다. 편성 무조건 잡아야 돼. 윤정의 사무실 심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전화벨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윤정은 정신없이 전화를 끊으며 머리를 감쌌다. 저기, 대표님, 이승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윤정은 긴장한 얼굴로 이승현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작품 정우진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현은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작 지원과 제작 판권까지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대표 이승현이 조건을 내밀며 하는 말에 윤정은 순간 숨을 삼켰다. 대표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우선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좋은 답 기다리겠습니다.
승현은 부드럽게 웃었다. 승현이 돌아간 뒤 윤정은 곧바로 희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희주야, 한번 사무실에 나와야겠다. 며칠 뒤 희주는 오랜만에 사무실로 나왔다. 희주야, 이번 작품 정우진이 할 것 같아. 그리고 그쪽 소속사에서 제작 지원이랑 제작 판권까지 가져가고 싶대. 희주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상관없어요. 큰 회사에서 제작 지원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 그럼 그렇게 알고. 근데 진짜 정우진 배우가 한대요? 윤정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사무실 문을 열고 전화 받는 직원을 가리키며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사무실 전화기에 불나는 거 안 보여? 윤정은 계약서를 희주 앞으로 밀었다. 희주는 천천히 계약서를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먼저 사인을 했다. 윤정은 계약서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이제 또 하나의 윤희 작품이 세상에 나오겠네. 희주는 그런 윤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잠시 후 이승현 대표는 심 대표 윤정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심 대표 김윤정입니다. 계약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윤정 대표의 전화에 승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계약서는 저희가 직접 들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오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순간 정우진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마침 잘 왔네. 심 대표가 지금 계약서 들고 온대. 승현은 전화를 끊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우진을 바라봤다. 그래? 잘 됐네. 우진아, 너 덕분에 우리가 제작까지 하게 됐다. 승현은 신난 얼굴로 우진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번 작품 대박나서 세계로 나가면 진짜 끝나는 거야. 너무 처음부터 기대하는 거 아니냐? 뭔 소라야. 작품이 윤희 작가 거야. 거기에 주인공이 정우진이잖아. 그럼 끝난 거지. 같은 시간대 작품들 다 몸살 날걸? 아마 다들 피하느라 바쁠 거다. 승현은 확신에 찬 얼굴이었다. 그런 승현을 보며 우진은 피식 웃었다. 이제 너도 슬슬 몸 만들고 준비해. 그럼 심 대표가 오면 작가도 같이 오는 거야? 아닐걸. 아마 혼자 오겠지.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 우진은 다시 대본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자꾸 작가가 궁금해졌다. 희주는 천천히 후보 배우들의 프로필을 넘겨보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윤정이 들어왔다. 윤정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여주 경쟁 진짜 장난 아니다. 우리 작가님이 직접 골라보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다고 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 작가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상대가 정우진이잖아. 윤정은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거기에 윤희 작가 작품이고 다들 안 할 이유가 없지. 여기서 뜨면 세계 스타 되는 거 시간 문제인데 다들 목숨 걸고 덤빌걸. 자신이 쓴 글 하나로 너무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윤정은 그런 희주의 표정을 금세 알아챘다. 막말로 이번 작품 망해도 우리 회사 안 망해. 그동안 우리 작가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덕분에 회사 탄탄해졌어. 희주는 피식 웃었다. 윤정은 일부러 더 가볍게 말했다. 우리 작가님이야. 커리어에 흠집 좀 날 수도 있겠지. 뭐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사실 그녀는 늘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볼까봐. 윤정은 희주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윤희 작가의 신작이 첫 대본 리딩에 들어갔다. 우진은 자리에서 대본을 넘기다 해외 촬영 부분을 발견했다. 그 순간 오래전 캐나다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대본을 읽을수록 자꾸 그날들이 겹쳐졌다. 정우진 배우님. 윤정이 웃으며 우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며 같이 작업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 윤희 작가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진은 잠시 윤정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가님 나이가 어린 편이신가요? 윤정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며 우진을 쳐다본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서요. 순간 윤정의 표정이 다시 편안해지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궁금할 수 있죠. 대본 연습을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윤정은 곧바로 희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끝났어요?
다들 네가 올 줄 은근 기대들 했나 봐. 아 참, 근데 정우진 배우가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 왠지 널 아는 듯한 말을 했어. 애인애가 괜한 생각을 하나 보네 잊어버려. 희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희주는 윤정의 말에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번 작품은 사실 그녀가 작가 데뷔 전 캐나다에서 지냈던 시간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였다. 그래서 정우진이 주인공을 맡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망설였다. 설마 그걸 알고? 아니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윤정 말대로 별일 아니라 생각하며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한편 우진은 대본 연습을 끝내고 이동 중 차 안에서 다시 대본을 읽고 있었다. 승현아. 왜? 뭐 필요해? 아니, 예전에 우리 캐나다 갔었을 때 말인데, 예전 언제? 내가 거기 간 게 한두 번이야?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뭘 물어보니 됐다. 그는 다시 대본으로 시선을 내렸다. 승현은 그런 우진이 이상했지만 굳이 더 묻지 않았다.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고 첫 해외 촬영 일정까지 잡히며 현장은 더욱 바빠졌다. 희주야, 이번 촬영장도 같이 가야지. 직원인 척 따라가면 별 문제 없을 거야. 희주는 순간 말이 없어졌다. 몇 년 전 자신이 우진과 구면이라는 사실을 윤정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가 작가인 줄 몰랐잖아. 이번에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도 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봐야 하지 않겠냐? 윤정은 희주를 바라보며 웃었고 희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과 희주는 나란히 비행기 안에서 해외 일정표를 보며 근데 내 이모는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옆자리에 앉은 윤정이 일정표를 내려놓고 담요를 정리하며 물었다. 대학 졸업하고 한 번 갔었고, 생각해보니까 거의 8년 만이네요. 저 사실 말 안 한 게 있는데요. 선배한테 저 미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이래 갑자기 고해성사하는 이 분위기는? 사실 저 정우진 배우랑 예전에 만난 적 있어요. 윤정의 눈이 커졌다. 희주는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다. 윤정은 한숨을 쉬다 문득 생각난 듯 희주를 바라봤다. 그래서 그때 정우진 배우가 그런 말 했나 보네. 누군가 떠오른다고. 희주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윤정은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설마 네가 누군지는 모를 테니 가서 조심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걱정 마. 희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다. 한편 정우진은 먼저 캐나다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있었다. 우진은 소파에 앉아 다시 대본을 펼쳐 읽다. 어느 장면에서 손이 멈췄다. 승현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쉬지도 않고 대본을 보는 우진을 보며 장시간 비행기 안에서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만 좀 쉬어라. 윤희 작가 작품에는 술 마시는 장면이 거의 없는 것 같지 않아? 승현은 우진이 엉뚱한 말을 하니 의아한 얼굴로 우진을 바라봤다.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한데 쉬라니깐. 이상한 애기를 해. 아니, 저번 작품에도 없어서 혹시나 했더니 이번 작품에도 없길래 궁금해서. 승현은 잠시 생각해보다 어깨를 으쓱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작가님이 술을 못 하시나 보네. 그 순간 우진의 시선이 대본에서 승현을 보다 묘한 웃음을 지으며 그럴 수도 있겠네. 누구처럼 알코올 알레르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누가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는데? 혹시 술 마시는 장면 있으면 미리 체크하게. 이번 작품은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윤희 작가 작품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승현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우진을 조용히 바라봤다. 너 요즘 좀 이상하다. 승현은 우진 앞에 앉았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웃었다. 나중에 확신 생기면 그때 말해줄게. 승현은 한숨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꼭 말해야 한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우진 혼자 남았다. 우진은 대본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는데. 반갑네. 희주는 오랜만에 저녁까지 이모와 함께 보낸 뒤 늦게 호텔로 돌아왔다. 희주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놀란 희주가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곳에는 웃고 있는 정우진이 서 있었다. 역시 맞네요. 입구에서 들어오는 거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희주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고 우진은 천천히 희주를 바라본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네요. 오랜만이에요. 희주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다. 우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와,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희주는 갑작스럽게 마주한 정우진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상하게 그날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국도 아니고 여기 캐나다에서, 그것도 토론토에서 다시 볼 줄은 몰랐어요. 우진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희주를 보며 말을 이어갔다. 아, 맞다. 그때 이모가 여기 계신다고 했었죠. 아니, 그걸 기억하세요? 그 순간 뒤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희주는 뒤를 돌아봤고 윤정이 빠르게 다가왔다. 어머, 정우진 배우님? 여기 같은 호텔에 묵는 줄 몰랐네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윤정은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한 얼굴을 했다. 근데 왜 혼자 계세요? 매니저도 없이 유명한 분이 이렇게 다녀도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희주를 바라보며 우진에게 여긴 저희 직원인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몇 년 전에 잠깐 본 인연이 있어서요. 여기서 보니 반가워서요. 희주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다. 윤정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듯 웃으며 아, 그러셨구나. 우린 가서 짐 정리 마저 해야지. 그리고 윤정은 우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럼 다음엔 촬영장에서 뵐게요. 저흰 먼저 들어갈게요. 우진은 끝까지 당황해하며 아무 말 안 하는 희주를 바라보고 말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희주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자신을 보며 웃던 우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윤정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희주를 바라봤다. 한편 우진은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며 작게 웃고 있었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던 희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점점 확신에 찬 미소가 번졌다. 아니, 어떻게 이 넓은 도시에서 같은 호텔에, 그것도 딱 거기서 만나냐? 윤정은 호텔방에 들어와 아직도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 윤정은 턱을 괜 채 한동안 생각을 하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우진 배우 원래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스타일 아니거든. 희주는 아무 말 없이 윤정을 바라봤다. 윤정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뭔가 있는데? 나 모르는 무언가가 둘 사이에 있었던 거 아니야? 선배,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내가 아는 정우진이 아니니 진짜 이상하다니까. 희주는 애써 웃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드디어 촬영. 첫날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우진은 상대 배우로 확정된 후배 배우 이현진과 함께 대본을 보고 있었다. 선배님,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현진은 설레는 얼굴로 자신이 좋아한 우진 가까이 다가갔다. 저 진짜 선배님 팬이에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잘 부탁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진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멀리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 승현은 자신을 찾는 줄 알고 다가왔다. 왜? 뭐 필요해? 물 줄까? 안녕하세요. 다들 고생하시네요. 윤정이 촬영장 안으로 들어왔다. 승현은 윤정 옆에 서 있는 희주를 바라보다 순간 심 대표 오셨네. 희주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예전 영화 티켓도 잘 받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 에이 뭐려. 감사 문자 받았으면 된 거죠. 그러고 몇 년 만이에요. 진짜 반갑네요. 현진은 우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눈치챘다. 현진은 은근히 몸을 더 가까이 붙으며 팔을 잡으려 하고 선배님, 저분 아는 사람인가 봐요? 우진은 가까이 붙는 현진을 보며 차갑게 내려앉은 목소리로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지킬 건 지켜야지. 우진은 현진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대로 희주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 남은 현진은 기분이 상한 얼굴로 매니저를 불렀다. 저 사람들 누구길래 저렇게 다들 난리야 뭔데? 저분 심 대표 김윤정 대표잖아요. 윤희 작가 소속 회사. 아마 윤희 작가님 대신 오신 거겠죠. 저분이 다들 그러는데 작가님 눈이랑 귀래요. 현진은 매니저 말을 들으며 그 옆 희주를 바라봤다. 그럼 저 옆은 누군데? 글쎄요, 직원인가? 아님 출연하는 배우인가 알아볼까요?
현지는 말없이 희주를 바라봤다. 은근히 신경 쓰이는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우진이 다가오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다 다시 희주를 바라본다. 정우진 배우님, 이번 작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야죠. 이번에도 윤희 작가님 명성에 힘을 보태야죠. 우진은 말을 하며 희주를 바라보고 희주는 애써 미소만 지은 채 시선을 돌렸다. 드디어 첫 촬영이 시작되고 윤정과 희주, 승현은 뒤쪽에서 촬영을 지켜봤다. 그때 승현이 뭔가 생각난 듯 희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희주 씨, 저 장면 예전 희주 씨랑 우리 처음 인연된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때 가방 안 바뀌었으면 우리 인연도 없었을 텐데. 희주는 애써 승현의 말에 웃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저 비슷하게 썼을 뿐인데 바로 안다는 건 그렇다면 우진도 이미 눈치챌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내가 누군지를. 그 순간 촬영 한 장면이 끝났다. 우진이 천천히 희주를 바라봤다. 아주 짧은 순간 희주는 알 수 있었다. 정우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걸. 사실 우진은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8년 전 그날 와인바에서 힘들어하던 희주를 바라보며 우진은 우연히 이모와 이모 친구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이제 대학도 졸업했겠다. 희주는 뭐 하고 싶대? 우리 희주 작가가 꿈이야. 로맨스 작가. 멋있네. 그럼 나중에 유명 작가님 되겠네. 미리 사인이라도 받아야겠다. 그때 우진은 소파에 앉아 힘들어하는 희주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가 꿈꾸던 걸 이루길, 그리고 언젠가는 배우와 작가로 다시 만나길. 우진은 미소 지으며 희주를 바라본다. 그날 이후 우진은 작품이 들어올 때마다 무의식처럼 작가 이름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첫 촬영은 무사히 끝났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짐을 정리하며 서로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림 잘 나왔어. 이번 작품도 느낌 좋다. 윤정은 희주 옆으로 다가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희주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선배 정우진 배우가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아요. 뭐? 아니 어떡해. 너 괜히 지레 짐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확인해 볼까?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 이번 작품 괜히 쓴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첫 씬부터 반응 좋잖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설마 너라는 걸 안다고 어디 제보라도 하겠어? 정우진 배우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윤정은 말하다가 스스로도 살짝 멈칫했다. 아니지. 그러려나? 어쩌지? 내가 만나서 물어볼게. 그게 좋겠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선배는 걱정하지 마세요. 희주는 혼자 조용히 호텔로 돌아왔다.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이번 작품을 안 썼다면 몰랐을 텐데. 희주 씨, 희주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정우진이 서 있었다. 정우진 배우님. 희주는 급히 주변을 살폈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었다. 다들 저녁 먹으러 가는 것 같던데. 같이 안 가셨어요? 그러는 희주 씨는 왜 혼자 여기 있어요? 저는 그냥 생각이 없어서요. 그럼 이왕 우리 둘뿐인데 나갈래요? 여기 좋은 곳 많던데. 저는 괜찮은데 지금 그렇게 나가시면 몇 발자국 못 가서 들킬 것 같은데요. 희주는 우진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누가 봐도 배우 정우진이었다. 아, 그런가. 이렇게 나가면 바로 사진 찍혀 내일 뉴스에 나겠네요. 우진은 웃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내려올게요. 희주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우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다. 희주는 로비에 홀로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직접 말하자. 잠시 뒤 우진이 다시 내려왔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아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눈에 띄었다.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였다. 희주는 자신도 모르게 우진의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졌다. 왜 웃어요? 나름 신경 쓰고 나온 건데 왜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입으면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우진은 옆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확인했다. 희주는 조심스럽게 우진의 마스크를 벗기고
선글라스까지 빼서 그의 손에 주고 이제 됐어요. 너무 가리면 그게 더 이상해 보여요. 우진은 앞서 걸어가는 희주를 바라보다 작게 웃는다. 두 사람은 호텔 근처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낯선 도시의 밤 공기, 잔잔한 조명,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조금 전까지 무겁던 희주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들은 한적한 공원으로 들어와 벤치에 앉았다. 여기 이런 곳도 있었네요. 우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편안하게 웃었다. 저기, 정우진 배우님. 왜 갑자기 성까지 다 붙여 부르고 배우님까지 붙이면서 선을 그을까요? 우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희주를 바라봤다. 윤희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실까? 저 할 말이 있어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속이려.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 뭐가 그렇게 길어요? 제가 윤희 작가입니다. 하면 되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정식으로 인사할까요? 우진은 희주를 향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번 작품에서 주연을 맡은 정우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희 작가님, 아니, 언제부터 난 줄 알았어요?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부터 희주 씨가 생각났고 궁금했어요. 그러다 희주 씨 작품들을 다 찾아봤어요. 이상하게 한 사람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 그렇게 티가 많이 났어요? 이번 작품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희주 씨가 보였어요. 우진은 잠시 희주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희주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다. 아주 잘 컸어요. 대견하네요. 우진은 장난스럽게 희주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희주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다. 우진은 희주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려서 희주 씨가 불편해지는 것보다 지금처럼 모르게 지내는 게 더 낫다는 거 나도 알아요. 고마워요. 근데 정말 말 안 할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밥 먹자고 하면 같이 먹어줘요.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저를 불러요? 그러게요. 내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승현이인데 걔는 나보다 더 바쁘고 친구들이라고 해도 다들 진정한 친구들은 아니라. 우진은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그러며 우진은 희주를 바라봤다. 희주 씨는 나한테 바라는 거 없잖아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그래서 희주 씨랑 있음 편해요. 그때 우진의 시선이 어딘가로 향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희주는 그의 표정이 달라진 걸 느꼈다. 희주 씨, 그만 일어나야겠어요. 희주가 주변을 둘러보려는 순간 우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 둘러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일어나요. 먼저 호텔로 가요. 어딘지 알죠? 그제야 희주는 눈치챘다. 누군가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희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호텔로 향했다. 희주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우진이 잘 돌아왔는지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때 윤정이 방으로 들어왔다. 언제 왔어? 아까 왔을 땐 없더니 어디 갔었어? 아까 호텔로 들어오다 정우진 배우를 만났어요. 제가 이번 작품 작가인 거 알고 있었대요. 제 작품들을 다 봤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상한데. 내가 아는 정우진 배우가 아니잖아. 선배는 정우진 배우를 안 좋게 봤나 봐요.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윤정은 희주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지금 이 상황이 나만 이상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매니저도 없이 거리를 같이 걸어다닌 것도 이상한데. 윤정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희주를 보고 말했다. 작가인 걸 알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거기다 비밀까지 지켜준다고 했다고. 그게 왜요? 전 이상한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넌 모르겠구나. 정우진 배우 원래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유명해. 남일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근데 남을 배려해? 진짜 이상하네. 그냥 모른 척 해주면 고마운 거죠. 아니야. 이상해. 내 촉이 많이 이상하다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때 희주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우진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승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이 번호 그대로라길래요. 궁금해할 것 같아서 문자 남겨요. 잘 들어왔으니까 걱정 말고 잘 자요. 희주는 문자를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윤정은 여전히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뭔가를 생각하느라 바빴다. 해외 촬영은 무사히 끝났고 한국에서 본격적인 후반 촬영에 들어갔다.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이 촬영되며 분위기는 순조로워 보였다. 승현은 바쁘게 전화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 직원 하나가 급히 들어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직원이 다급하게 들어온 걸 보고 전화를 끄는 승현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이거 언제 올라온 사진이야? 오늘 아침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난리예요. 정우진 옆에 있는 여자 누구냐고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캐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정우진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가 있었지만 다행히 우진의 몸에 가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우진이 지금 어디 있어? 촬영 중이라 전화 안 될 겁니다. 나 지금 우진이 만나러 가니깐 지금 당장 저 사진 내리라고 그쪽에 바로 연락해. 정우진은 오늘 마지막 씬을 촬영 중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승현을 본 매니저가 놀라 다가왔다. 대표님, 오늘 못 오신다더니 오셨네요. 지금 끝나가는 거야? 네, 저게 마지막 씬입니다. 끝났네요. 촬영이 끝나자 승현은 곧바로 우진에게 다가갔다. 오늘 못 온다 하지 않았어? 뭐가 불안해서 왔는데? 우진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승현의 표정을 보고 곧바로 눈빛이 달라졌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긴장되게. 우진은 주변의 인사를 마친 뒤 승현과 함께 차에 올랐다. 너 나 모르게 어디 간 적 있어? 아니면 나 모르게 누구 있어? 내가 누가 있어? 이 사진이 뭔데? 승현이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우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캐나다 첫 촬영날 공원에서 희주와 앉아있던 순간을 떠올렸다. 별거 아니구만 그래. 신경 안 써도 되는 사진이야. 내 옆에 분명 여자잖아. 지금 이 여자 누구냐고 난리야. 빨리 말해 그래야 수습하지. 이 사진으로 나 게이라는 소문은 없어지려나.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우진이 대수롭지 않게 웃자 승현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같은 시각 희주는 윤정과 대본을 보고 있었다. 그때 직원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가왔다. 저기 두 분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표님, 작가님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지금은 내려간 것 같긴 한데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정우진 배우 옆에 누구냐고. 어머, 이게 뭐야? 누군지 잘 안 보이는데 일부러 가려준 것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정우진 배우한테 이런 배려가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직원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다시 말한다. 이건 비밀인데요. 남자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그 말에 희주는 마시던 물에 사례가 들렸다. 윤정은 조용히 사진을 다시 확대해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희주를 바라봤다. 왜요? 왜 자꾸 저를 봐요? 사실대로 말해. 여기 우진 배우 옆에 너잖아. 귀신을 속여라. 내가 널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내가 이 실루엣을 모를까? 희주는 윤정의 눈썰미에 놀라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희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다. 윤정에게 해명 아닌 해명을 한다. 희주는 윤정을 안심시키고 책상에 앉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진 봤어요? 네. 안 그래도 그 사진 때문에 윤정 선배한테 혼났어요. 거기도 시어머니가 있구나.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희주는 어이없어 웃었다. 우진과 통화가 어색하지 않고 즐거웠다. 며칠 뒤 촬영장에 문제가 생겨 다들 우왕좌왕한다. 여자 주인공 이현진이 갑자기 촬영장에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윤정은 제작을 맡고 있는 이승현에게 곧바로 연락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촬영이 중단되다니요. 여자 주인공 둘 사이에 기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나 찍어놓고 이제 와서 기싸움이라고요. 애들도 아니고. 데뷔 시기도 비슷하고 서로 분량에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방송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윤정과 통화를 끝내고 승현은 답답한 마음에 우진에게 상황을 전했다. 여배우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심 대표한텐 걱정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둘 중 누가 더 비중이 작아? 작은 쪽을 우선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다시 찍어야지. 쉽게 말한다. 50%나 찍었는데 다시 찍으라고? 안 한다면 방법 없잖아. 위약금 받고 다시 찍어야지 별 수 있어. 그동안 들어간 제작비는? 그리고 누가 그 배역을 해? 비중 작다고 중도 하차한 배역을 아무리 윤희 작가 작품이라도 부담스럽지. 승현은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고 그런 승현을 우진은 어깨를 두드리고 나간다. 다음 날 승현은 직접 이현진의 소속사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이현진과 그녀의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엔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촬영해보니 비중이 너무 작잖아요. 어떤 회차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처음부터 대본 보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정도인 줄 몰랐죠. 이미 제작이 50%나 진행됐습니다. 지금 와서 이러시면 작품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제 비중을 늘려달라고 작가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그럼 드라마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알고 말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제 비중만 조금 늘려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이 문제로 제작이 중단되면 위약금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제가 위약금을 물어요? 제 비중만 늘려주면 나가서 찍는다니까요. 대표님도 지금 이현진 씨와 같은 생각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우선 작가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위약금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현진 소속사 대표는 난처해하고 승현은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현은 곧바로 윤정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다. 작가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윤정은 옆에 앉아있던 희주를 바라봤다. 제 작품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대본 수정은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쓰지 마. 윤정은 직접 승현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미리 대본을 보고 그만큼의 비중이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걸로 압니다.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난감합니다. 두 배우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런 감정을 작품에 끌고 들어오는 건 프로가 아니죠. 현장 분위기가 좋아도 될까 말까인데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같이 일 못합니다. 윤정은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품이 나오기도 전부터 잡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희주는 휴대폰을 들고 기사들을 내려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휴대폰 좀 그만 봐. 윤정은 단호하게 말하며 희주의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게 했다. 작품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맨날 잔잔하게만 가면 오히려 불안하지. 파도도 맞고 번개도 맞고 그래야 배가 단단해지는 거야. 희주는 아무 말 없이 윤정을 바라본다. 윤정은 피식 웃었다. 계속 순항이었잖아. 한 번쯤은 뒤집혀봐야 인생을 아는 거지. 전화 온다.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윤정이 나가고 작업실에는 희주 혼자 남았다. 그 순간 희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머릿속 시끄러운데 나올래요?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가요. 그러다 또 사진 찍히려고요. 사양할게요. 지금 나한테 관심 없어요. 두 배우한테 다 쏠렸잖아요. 희주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는 이미 우진의 차가 서 있었다. 차는 한참을 달려 한적한 바닷가에 도착했다. 저녁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희주는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봐요. 나오길 잘했지. 우진은 희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머리 복잡할 때는 이렇게 나와서 바람 맞으면 좀 괜찮아져요. 그러게요. 진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우진아 어디야? 밖이야. 바람 좀 쐬러 나왔어. 왜 결론 났어? 이현진 하차로 갈 것 같다. 한유정은 끝까지 하겠다고 하고. 문제는 그 배역을 누가 하냐야. 지금 분위기상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다. 우진은 희주를 힐끗 바라봤다. 희주도 윤정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방금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아마 할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누군데? 들어가서 얘기할게. 일단 설득이 좀 필요해. 우진은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희주도 짧게 통화를 마쳤다. 아까 전화 받던데 대충 들었으니 알겠네요. 네. 안 그래도 내일 다 같이 얘기하기로 했어요. 고민이 많은 얼굴이네요. 고민되죠. 우진 씨는 걱정 안 되나 봐요. 상대 배역이 지금 공석이 됐는데 희주는 앞을 보며 말하고 우진은 운전하다 잠깐 멈춘 사이 희주를 바라봤다. 뭘 고민해요? 바로 앞에 있는데. 희주는 주변을 둘러봤다. 우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희주를 가리켰다. 말도 안 돼. 지금 저보고 그 배역을 저더러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안 돼요? 난 말도 안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니, 말도 안 돼요. 저는 배우도 아니고요. 연기를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예전에도 카메라 앞에서 잘했잖아요. 그건 멀리서 찍어서 그런 거고 그땐 대사도 없었잖아요. 이건 그때와 다르죠. 하나도 안 달라요.
연기는 내가 옆에서 봐주면 되고. 그 배역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마스크? 이미 충분히 연예인이고 지금 당장 촬영 들어가도 문제 없는 사람. 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희주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 난 아무리 생각해도 희주 씨가 제일 적임자라고 보는데. 비중이 작아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저더러 하라고요. 전 못해요. 우진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뭐 답 나왔네? 그는 차 문을 열었고 희주가 내리는 걸 보며 희주가 했던 말을 한다. 뭐 별 수 없네요. 엎어야죠. 누구 말대로. 내가 한 얘기 잘 생각해봐요. 희주는 차에서 내려 서 있었다. 그리고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다. 다음 날 제작사 사무실 작품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윤정은 쉼 대표로, 희주는 직원 신분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우진은 말없이 희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희주는 그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래서 윤희 작가님은 뭐라고 하세요? 달라진 건 없어요. 저흰 대본 수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둘 중 하나네요. 승현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현진 배우 빼고 다시 캐스팅하거나 아예 그 배역을 없애거나. 근데 지금 시간상 새로 뽑고 대사 외워서 들어와도 빠듯합니다. 윤정은 옆에 앉아있는 희주에게 어떡할까 하는 뜻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우진은 다른 생각으로 오직 희주만 바라보고 있었다. 승현은 말을 하다 멈칫했다. 두 사람 다 직원인 희주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이 분위기 뭐야? 왜 나만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지? 승현이 이상한 눈으로 주변을 보고 그때 우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답은 여기 희주 씨가 그 배역을 하는 겁니다. 순간 정적, 승현 윤정 동시에 희주를 본다. 희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윤희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했으니까 누구보다 작품을 잘 알고 있을 테고.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비중도 크지 않아서 부담도 덜하고 지금 시간상 다른 대안 없습니다. 그러네, 희주 씨가 있었지. 예전에도 우리 도와줬잖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한 번만 도와줘요. 희주 씨가 한다면 윤희 작가님도 오케이 할 것 같은데. 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한참 뒤에야. 생각해 볼게요. 승현 사무실에서 돌아와 윤정은 바로 희주를 바라봤다. 희주야. 처음엔 나도 A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 배역, 작품, 제일 잘 아는 사람 너잖아. 그냥 너가 해. 우진 배우 말이 맞는 것 같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전 연기자도 아닌데 괜히 작품만 망치면 어떡해요. 그럼 진짜 엎을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도 대사 다 외우잖아 너. 윤정은 피식 웃었다. 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적합한 배우가 어딨어. 여기 두고 멀리서 찾았네. 승현은 윤정의 전화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우진을 바라봤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그 배역 촬영 들어가죠. 전화를 끄는 승현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웃는다. 예전에도 구세주더니 지금도 구세주네. 희주 씨 아니지. 우진아 진짜 고맙다. 너 아니었은 희주 씨는 진짜 생각도 못했을 텐데. 아이고 우리 배우님. 아니, 왜 이래? 저리 좀 가. 나만 또 바빠지겠네. 하지만 우진의 표정에는 전혀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더 밝아진 얼굴이었다. 그 생각은 못했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승현은 미안해하며 너무 조용해 이상하다는 듯 우진을 바라봤다. 원래 같으면 난리쳤을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더 즐거워 보였다. 다음 날 뉴스에는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다. 배우 이현진 하차, 해당 역할, 신인 배우로 교체 예정. 세간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이현진은 대본을 바닥에 던지며 분을 참지 못했다. 소속사 대표는 전화 오는 소리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위약금 물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나 너 때문이니 네가 책임져. 대표의 말이 더 날카로워지며 분의 화을 못 참는 현진을 보고 누가 이제 널 쓰겠냐? 중도 하차 배우를 어느 감독이 당분간 드라마, 영화라 끊겼어. 이제 어쩔 거야? 이현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TV를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촬영장에 서 있는 희주를 노려봤다. 촬영장에서 희주는 새로 맡게 된 배역의 대사를 조심스럽게 맞춰보고 있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요. 우진이 옆에서 긴장하며
대본을 보는 희주에게 낮게 말했다. 안 되면 내가 다 받아칠 테니 나 믿고 편하게 해요. 희주가 웃자 우진은 장난스럽게 가까이 더 다가왔다. 나한테 반했죠. 어쩌나. 나도 희주 씨한테 반했는데. 너무 가까워진 거리 희주는 당황해 뒤로 물러났고 중심을 잃었다. 그 순간 우진이 그녀를 붙잡았고 희주는 그대로 우진의 가슴에 안긴 자세가 되었다. 희주는 급히 밀어내며 뒤로 물러났고 우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희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현이 중얼거렸다. 우진이 저렇게 신나서 촬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둘 이렇게 보니 진짜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윤정을 힐끗 바라봤다. 순간 무언가 떠오른 듯 승현의 눈이 커졌다. 윤정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멀리 우진과 희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설마 우진이 희주 씨 좋아하는 거죠? 승현이 논리 주변을 살피며 말하지만 윤정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님, 안 놀라요? 그걸 지금 아는 게 전 더 놀랍네요. 심 대표 윤정은 한심하단 듯 고개를 흔들고 승현은 말문이 막혔다. 희주와 무사히 첫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진은 대본을 보고 언제부터냐 희주 씨. 우진은 잠시 대본에서 눈을 떼고 승현을 바라봤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생각보다 빨리 알았네. 많이 발전했네.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응, 넌 몰라. 승현은 허탈하게 웃었고 우진은 다시 아무렇지 않게 대본을 넘겼다. 작품은 어느새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긴 시간 함께 달려온 현장에는 아쉬움과 설렘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희주 씨, 고생 많았어요. 처음 치고 진짜 잘했어요. 아니에요.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때 정우진이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다. 선배님,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나는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아직 몇 컷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부탁해요. 우진은 대본에 눈을 떼지 않고 짧게 인사하고 지나갔다. 쌀쌀해, 완전 얼음이야. 저러면서 어떻게 로맨스를 찍나 몰라. 아, 맞다. 근데 희주 씨한텐 좀 다르던데? 우리랑 대화 온도가 달라, 안 그래? 에이,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다 똑같죠. 잠시 뒤 희주가 대본을 보며 촬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진이 다가왔다. 아까 나 빼고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재밌어 했어요? 아, 그거요. 다들 선배님 쌀쌀하고 얼음 같대요. 근데 왜 요즘 나한테 선배라고 해요? 유정 선배가 선배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선배죠.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희주 옆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난 선배보다 그냥 우진 씨가 더 좋은데. 아님 오빠도 좋고. 아니, 왜 다가와요? 사람들이 봐요. 좀 떨어져요. 그때 승현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물병을 건넸다. 두 사람 너무 티나. 내가 불안하다. 좀 적당히 좀 해. 승현은 그 말만 남기고 주변을 둘러보며 지나갔다. 지금 대표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진은 물병 뚜껑을 따서 희주에게 건네며 아무렇지 않게. 내가 희주 씨 좋아하는 거 알고 저러는 거예요. 그 순간 희주는 마시던 물을 그대로 우진 얼굴에 뿜고 말았다.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 말이 내 얼굴에 물 뿌릴 정도로 놀랄 일인가? 희주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대본으로 붉어진 얼굴을 가렸다. 우진과 희주는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곧 촬영이 시작되었다. 희주는 멀리서 한유정과 우진의 로맨스 장면을 바라봤다. 와, 우진 씨 키스 연기 진짜 잘한다. 연기자는 연기자야. 누가 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컷소리 나면 남남이지만. 하지만 희주의 눈에는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조금 전 우진이 했던 말에 설렜던 자신이 괜히 우스워졌다. 촬영이 끝나자 현장은 인사로 분주해졌다. 우진은 여러 사람의 인사를 받은 뒤 희주에게 다가왔다. 아직 우리 한 씬 남았지만 고생했어요. 우진은 희주를 살며시 안고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아까 내가 하는 연기 아주 뚫어지게 보던데 잘 봤으니까 이따 잘하겠네. 희주는 그제야 마지막 한 씬이 어떤 장면인지 떠올렸다. 우진은 웃으며 걸어갔다. 그때 윤정이 다시 희주에게 다가오고 아니, 뭘 했는데? 한 사람은 홍당무고 한 사람은 저렇게 신났어? 왜? 우진 씨가 너한테 사랑한다. 고백이라도 했어? 선배,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했어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게 이상한 말을 하세요. 모르는 내가 더 이상하다.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걸? 윤정은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멀리 있는 승현을 가리켰다. 아, 모르는 사람 하나 있었네. 뭘 그렇게 신경 써. 소문날 거였으면 진작 났지. 다들 신인 배우 기 살려주려는 줄 알 거야. 그래서 저한테 잘해줬나 보네요. 그럼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잘해주냐고. 제가 왜 물어봐요. 어차피 촬영 끝나면 안 볼 텐데. 마지막 장면 준비가 시작되었고 감독이 희주를 부른다. 희주 씨, 멀리서 찍을 거니까 긴장하지 마요. 우진 씨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잠시 뒤 감독의 큐사인이 떨어지고 우진이 천천히 희주에게 다가왔다. 희주는 입술이 닿는 신용만 하는 줄 알고 살짝 고개를 돌렸다. 우진은 살짝 피하는 희주의 고개를 잡고 그대로 희주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고 천천히 입술을 연다. 희주는 당황해하고 우진을 살짝 밀고 그런 희주를 쳐다보며 우진은 미소 짓고 다시 희주의 입술을 살며시 열고 더 깊이 입술 안으로 자신의 입술을 깊이 넣으며 꼭 안고 키스를 한다. 희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우진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붙들고 장면을 이어갔다. 와, 진짜 리얼이게 잘한다. 너무 잘 어울려. 스탭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멀리서 지켜보던 승현은 감탄하듯 중얼거렸다. 저렇게 쌀쌀 맞아도 우진이 로맨스 연기 하나는 진짜 깔 수가 없다니깐요. 대표님은 저 두 사람 지금 연기 같아요? 윤정은 어이없는 표정을 하고 승현은 그제야 다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승현은 윤정의 말에 당황하며 두 사람의 진한 키스와 분위기에 승현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 감독이 컷을 외친다. 하지만 우진은 희주를 놓지 않았고 감독이 다시 한번 크게 외친다. 두 번째 컷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우진은 천천히 희주를 놓아주었다. 희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휘청거렸고 우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희주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희주 씨,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감독이 떠나자 희주는 급히 부어있는 입술을 가렸다. 아니, 진짜로 하면 어떡해요. 희주 씨도 잘 따라오던데 당황해 하지도 않고 아주 잘했어요. 희주가 대본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진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 희주 씨 좋아해요. 아까 한 말 농담 아닌데 어느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바로 앞에 있고 또 키스 장면인데 어느 남자가 그냥 하는 척만 해요. 그런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혹 불쾌했음 사과할게요. 괜히 내 맘대로 해서 미안하네. 아니, 누가 싫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도 많은데. 희주는 말해놓고도 얼굴이 더 붉어졌다. 괜히 민망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럼 우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갈까요? 난 좋은데. 희주는 우진의 장린에 어쩔 줄 모르고 그때 윤정이 부르는 소리에 희주는 급히 자리를 피했다. 적당히 해라. 너무 티 나잖아. 그러다 소문난다. 승현이 다가오자 우진은 윤정에게 뛰어가는 희주를 보며 가볍게 웃었다. 근데 아까 진짜로 둘이 키스한 거야? 난 연기인 줄 알았는데. 우진은 승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흔들고 앞서 걸었다. 언제부터 연애를 저렇게 잘했지. 근데 왜 여지껏 내가 모른 거야. 드디어 첫 방송날 제작진과 배우들은 숨죽이며 TV 앞에 모였다. 하지만 희주는 일부러 사무실에 남아 작업 중이었다. 그때 윤정이 환하게 웃으며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희주야. 대박이다. 이번 드라마. 축하해, 윤희 작가님. 희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드라마는 첫 방송부터 대박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주인공 한유정보다 갑자기 등장한 신인 배우 윤희주를 더 많이 찾기 시작하며 광고계에서도 전화가 빗발친다. 이현진은 사무실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단 말이야. 하지만 대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누구한테 화를 내 다 네 욕심에 내가 제대로 대본 안 본 탓이지. 완전히 뜰 기회를 내 발로 걸어찼어. 이제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다고. 대표가 사무실을 나가자 현진은 눈물 젖은 얼굴로 앞에 놓인 계약 해지서를 찢었다. 쉼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화기에 불이 날 지경이었다.
이제 윤희 작가도 모자라. 윤희주 배우까지 날 힘들게 하네. 윤정은 지친 얼굴로 말했지만 눈빛만큼은 뿌듯했다. 안 아쉬워. 그냥 하지 그래. 반응도 이렇게 좋은데. 아니요. 전 그냥 작가로 살래요. 그래. 대신 나중에 또 배역 엎어지면 그땐 해야 한다. 에이, 설마 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때 희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우진이었다. 나 나갈게. 편히 통화해. 아주 늦게 들어올 거야. 윤정은 희주를 보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여보세요. 축하해요. 이러다 나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에이, 무슨 놀리지 마세요. 더 유명해지기 전에 얼굴 좀 보여줘요. 희주는 우진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카페도 식당도 아닌 정우진의 집이었다. 어서 와요. 미안해요. 집으로 불러서. 그래도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 여기로 오라 했어요. 희주는 우진의 안내에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와, 집이 너무 예쁘네요. 어쩜 이리 잘 꾸며놨어요. 우리 집과는 반대네요. 그래요? 걱정 말아요. 내가 잘하니까 우선 저기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어요. 우진은 부엌으로 향했다. 희주는 집안을 둘러보다 요리하는 우진을 보고 천천히 다가갔다. 요리도 잘하나 봐요. 뭐 도와줄까요? 괜찮으니 그냥 편히 가서 앉아 있어요. 금방 돼요.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도와줄게요. 뭐 하면 돼요? 희주가 가까이 다가온 순간 우진은 그녀를 살짝 끌어안고 입 맞춘다. 내 말 안 듣고 또 들어오면 그땐 내가 뭘 할지 몰라요. 뭐 궁금하면 들어오고. 희주는 얼굴이 붉어진 채 얼른 소파로 돌아갔다. 우진은 그런 희주를 보며 웃었다. 희주는 우진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리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다 마침 영화 속에서 다정한 키스 장면이 흘러나오자 희주는 괜히 다른 곳을 바라봤다. 우진은 그런 희주가 귀여워 희주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아니, 내 입술이 영화예요. 왜 자꾸, 아니 영화 봐요. 희주가 살짝 피하자 우진은 미소 지으며 다시 희주의 입술로 다가간다. 우진은 아까와는 달리 이번엔 희주의 입술을 열며 우진의 입술이 더 깊이 들어오고 잠시 후 조심스레 우진의 혀가 들어오며 희주는 눈이 커지고 우진이 희주 입술 위에 한참을 머물 때 숨을 못 참으며 희주는 급하게 우진의 어깨를 잡고 우진은 고개를 들어 희주를 바라본다. 우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주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그런 우진에게 희주가 우진의 얼굴을 만지며 살며시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댄다. 그 순간 우진의 인내심이 풀리며 우진이 희주를 조심스레 안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살며시 눕히며 다시 희주의 입술, 눈, 이마에 입을 맞춘다. 잠시 뒤 우진이 고개 들어 희주의 얼굴을 만지며 미소 짓고 자신의 옷을 벗으며 우진의 입술이 희주의 입술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점점 입술이 아래로 내려가며 희주의 옷을 천천히 벗겨낸다. 다음 날 오후 반나절 우진과 승현은 연락이 닿지 않는 우진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윤정에게 전화가 왔다. 김윤정인데요. 혹시 지금 정우진 배우 연락 안 되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집에 찾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집에 가보려 하는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희주도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 절대 가지 마세요. 둘이 같이 있는 것 같으니깐. 윤정의 전화가 끊기자 승현은 한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휴대폰만 바라봤다. 지금 둘이 같이 있다고? 맙소사, 근데 왜 그걸 나만 몰라? 우진의 방 침대 위, 우진은 아직 잠든 희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에는 윤정과 승현의 문자가 쌓여 있었다. 희주랑 같이 있는 거죠. 이승현 대표가 집에 간다는 걸 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희주랑 재미나게 놀고 곱게 돌려보내주세요. 윤정 대표가 절대 너 내 집에 가지 말라는데 진짜 둘이 같이 있는 거야? 언제 그렇게 된 건데? 우진은 윤정의 문자에 미소 짓고 승현의 문자를 보고 빵 터지며 침대가 들썩거릴 정도로 웃는다. 그때 희주가 눈을 떴다. 나 때문에 깼어요. 미안하네. 우진은 일어나려는 희주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희주는 다시 일어나려 한다.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윤정 선배 걱정할 거예요. 전화해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미 알아요. 선배가 나 여기 있는 거란다고요? 어머, 어떡해? 옷을 찾으며 당황해하는 희주를 보고 우진은 희주를 다시 품에 안으며 희주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다시 희주의 입술로 내려오며 우진이 웃는다. 우진이 희주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며 우진이 사랑한다 말한다. 희주는 미소 지으며 우진의 목을 감싼다. 우진의 입술이 희주 입술에서 천천히 목으로 가슴으로 내려오며 두 사람은 침대에서 나올 줄 모른다. 어느덧 2년이 흘렀고 정우진은 한 인터뷰에서 결혼 소식을 직접 밝혔다. 곧 결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신부가 윤희주 배우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주 씨는 그 작품 이후 연기를 하지 않으셔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작품에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본인이 한다면 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우진은 잠시 웃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지만 당분간은 같은 작품에서 보긴 어려울 겁니다. 혹시 모르죠? 예전처럼 누군가 대신 잠깐 나올지도요.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던 희주는 우진을 바라봤다. 정말 나 연기해도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우진 씨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해요? 상대 여배우하고 막, 이렇게. 희주가 장난스럽게 키스하는 흉내를 내자 우진은 그대로 그녀에게 다가와 입을 맞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한다고. 진짜. 와. 우진이 웃으며 다시 희주에게 다가오고 희주는 입술을 손으로 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 마요. 나 지금 기분 별로예요. 그런 희주의 손을 옆으로 치우고 그대로 희주의 입술로 내려와 살며시 입술을 열고 한참을 우진은 희주의 입술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한참 만에 떨어진 우진은 희주를 안고 그런 우진을 살짝 밀며 꼭 할 말 없으면 이런다니깐 비켜요. 희주는 일어나려 하고 그런 희주를 우진이 다시 안으며 연기자는 많아. 하지만 뛰어난 작가는 그리 많지가 않아. 그러니 뛰어난 작가인 우리 윤희 작가님은 작품을 써야지. 괜히 연기에 눈 돌리지 마시고 얼른 작품 쓰세요. 희주는 우진의 말을 듣고 우진의 팔을 풀고 웃으며 일어나 책상으로 가며 그럼 이제부터 뛰어난 작가님은 글을 쓸 테니 이 방에서 나가주실래요? 우진은 책상으로 가는 희주의 팔을 급히 잡으며 돌려 세우고 진짜 지금 쓴다고. 나 정우진을 앞에 두고. 아니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희주는 우진에게 잡힌 팔을 빼며 다시 책상 의자에 앉으려 가며 뛰어난 작가는 어느 순간에도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비켜요. 우진은 그런 희주를 번쩍 안고 방으로 들어가며 우선 급한 나부터. 지금은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방문을 닫고 우진은 희주를 침대에 눕히고 희주 위로 올리우며 웃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얼마 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전 세계가 이 두 사람의 결혼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가 인정한 배우 정우진. 그리고 얼굴 없는 작가에서 모두가 사랑하는 이름이 된 윤희주. 첫 여행에서 가방이 바뀌며 시작된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 우연은 8년이란 세월이 흘러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이 되었다. 누군가의 인생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낯선 곳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어느 날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